자, 7번 가보겠습니다.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의 환원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 우리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있었던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피상속인인데 근데 이제 갑의 어머니가 있었어. 을이. 그리고 여기 상속인들이 있었어. 그래서 얘들 사이에 분쟁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막 손자 싸운 거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개싸움이라고 그러죠. 개싸움이 있었던 건데 얘네들이 여기 이제 막 뺏길까봐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얘가 사망했는데 얘 주택이 이 사람 거였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실제도 그랬던 것 같고 엄마가 아들한테 명의신탁인데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배우자 있잖아. 배우자. 그리고 여기 며느리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주냐 이거 내 건데 막 이런 얘기를 했겠지. 막 손하면서 내 거다 명의신탁이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 사람도 좀 괜찮지. 왜냐면 이게 뭐 과징금 문제는 제척기간 그쪽도 있으니까 그거 해결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잖아. 을 거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야 우리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싸움이 나니까 이 상속인들이 누구한테 이걸 또 넘겨버려. 명의신탁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여기 이제 다음에 나와 있죠. 병한테 명의신탁한 거야. 병한테. 그래서 양자가 명의신탁을 한 거죠. 양자가. 이해하시겠죠? 병한테 넘겨버린 거야. 침을 이렇게 딱 묻혀버린 거지. 손대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상속인들은 잘 몰랐던 거야. 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병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병이 또 제3자에게 이걸 팔아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싸움의 끝판왕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른 놈한테 또 하는 거야. 제3자에게. 제3자에게. 그래서 상속인들이 또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다시 내놔라 한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환원이 된 거야. 소송을 통해서 환원이 된 거지. 소송을 통해서.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를 이 상속인들이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갔으니까 상속인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병이 냈긴 했어도 병은 환급해주고 얘한테 받아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이건 등기가 무효이죠. 그죠? 그리고 이 관계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거야. 위임. 이해하시겠어요? 예, 작년에 나온 대리권에 있어서도 대리인의 횡령한 것도 기본적으로 위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위임 관계였고 얘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얘한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얘가 배신하고 그 위임 계약을 배신하고 바로 양도를 했잖아. 그러면 병이 양도 당시 누가 이 소득을 지배 관리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양도 당시에는 병이 지배 관리하는 거지. 그럼 그 당시에 조세 채권이 국가 입장에서 조세 채권이 성립 확정이 됐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조세 채권이 성립이 이미 확정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지금 요쪽으로 가버린 거 아니야. 이 후발적 사유를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로 또 인정이 되죠. 근데 후발적 경종 청구 사유에 이런 건 없어. 얘를 새로운 납세 의무자로 바꾸는 건 없단 말이야. 경조라는 게 줄이는 거지. 이해하셨죠? 오히려 얘 입장에서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얘가 돌려주면 이건 얘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는 거고. 이해하시죠? 이거 다음 세력이 없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얘를 걸고 넘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은 지금 법원에서 상당 기간 이후에 환원한 경우라도 누구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지금 명의신탁자에게 납세의무는 없다라고 된 겁니다. 결국 이쪽에서는 조세채권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우리 세법 하기라는 게 법리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미 확정된 채권을 저걸 후발적 사유로 봐서 깎아줄 수 있느냐, 다시 면책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고, 과세를 하기 위한 건 쉽지 않은 거지. 얘한테 깎아주는 건 몰라도. 이해하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쟁점.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금을 상당 기간 후에 반환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오른쪽 결론을 보면, 자, 상속인들이 A 토지, 자, 밑줄 그어봅니다. 동그라미. 양도 당시, 이거지, 양도 당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A 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을 회수하였다고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건 부당이득의 그냥 반환에 불과하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내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딱 끝내고 싶은데 하나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 있으면 법원 판례 변경될 거다라는 주장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 서서히. 왜냐면 그 국세기본법 26조 2 제척기간이지. 제척기간 조문 한번 열어봐. 조문 한번. 제척기간 26조 2. 앞에 페이지에도 있지 않나요? 교재 제척기간에. 혹시 앞에 페이지에 있는 거 찾으신 분 있어요? 없나요? 제척기간? 없는 것 같네. 괜히 열심히 찾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 전에 논문에 또 교수님들 참 논문도 열심히 써요. 그렇게 사람들 피곤하게. 자, 내가 찾을게. 자, 이미 좀 일단 열심히 보고 있어봐. 뭐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을 할지. 퀴즈. 법에 보면 언제 신설됐는지 다 나오죠. 엄마 어디 있어? 6항. 6항에 찾았어? 시행령 가야 되는 거야? 잠깐만. 6항에서 찾았어. 몇 호인지 찾으신 분? 6항에 2017년 12월 19일 신설된 조문이야. 못 찾았어? 5호 봐봐. 5호. 6항에 5호. 찾았어요? 6항의 5호에 보면 이렇게 되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그 거래, 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은 제척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제척기간 연장이 재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든 조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즉 누구한테 얘한테 과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요 조문에 근거해서. 근데 논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또 반대측 입장도 있을 거 아니야. 반대측 입장은 야 그거는 납세 의무자가 변경되는 것까지 확정시키는 조문은 원래 아니야.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나 혼자 재밌으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그런 주장이 있지만 그건 논문이고 일단 판례 결론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있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임의양도, 임의환원 여러 번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진 않고 별표 치시고 명의신탁의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문제들이 중요하다.